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늘엔 셀 수 없는 별들이 떠 있다. 하지만 그중 일부 별은 편지를 머금고 반짝인다. 도착하지 못한 말들, 전해지지 않은 마음들, 사라진 이름에게 보내는 인사들. 그 모든 편지는 별의 편지함으로 올라간다. 사람들은 모른다. 편지가 진짜로 도달하지 않았을 때 그 글자들은 별이 되어 떠오른다는 것을. 하늘에서 가장 낮게 떠 있는 별은 읽히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 아래 지구 어딘가에 편지를 읽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하나. 아이는 밤마다 창문을 열고 머리맡에 떨어지는 빛을 받아 읽었다. 그건 낡은 노트 한 권에 쓰인 말들처럼 맑은 종이 위에 잉크처럼 번진 감정들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도 못했어요. 내가 좋아했던 나무 아래 오늘도 바람이 불어요.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마웠어. 그게 마지막이었지만 하나는 그 말들을 읽고 말없이 기억했다. 아무도 모르도록, 하지만 사라지지 않도록. 어느 날 밤 하나는 이상한 편지 하나를 받았다. 그건 아무 발신인도 수신인도 없이 별빛에 실려 내려온 작은 조각이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내주세요. 편지는 그 한 문장뿐이었다.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이 편지의 주인을 찾지 않으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나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편지를 품에 안고 창밖을 올려다봤다. 그 순간 하늘에서 별 하나가 사라졌다. 그날 이후 하나는 달라졌다. 그저 읽고 기억하던 아이에서 읽고 찾아 나서는 아이가 되었다. 그 편지를 쓴 이가 누구인지, 왜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별이 사라졌는지를 알아야만 했다. 하나는 별이 사라진 방향을 기억했다. 그 별은 동쪽 하늘, 오래된 숲 근처에서 가장 빛나던 별이었다. 그곳엔 하나도 가본 적 없는 마을이 있었고 지도엔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작은 역 하나가 있었다. 하나는 노트를 품에 안고 별빛의 남은 흔적을 따라 그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고요했다. 길모퉁이에 작은 우체국 하나가 있었고 그 앞엔 오래된 나무 벤치가 있었다. 그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다. 편지를 찾으러 왔니? 하나는 놀랐다.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여기엔 전해지지 않은 편지가 많단다. 할머니는 작고 빛바랜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편지들이 있었고 모두 수신인이 없거나 주소가 사라진 채였다. 그중 하나가 받았던 그 별빛 조각과 똑같은 종이로 된 편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 편지엔 이전에 없던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다. 읽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 말과 함께 편지의 끝엔 희미한 서명이 남아 있었다. 윤하. 하나는 그 이름을 천천히 조용히 되뇌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라졌던 별이 다시 하늘에 떠올랐다. 그날 밤 하나는 처음으로 별을 향해 편지를 썼다. 윤하 씨, 당신의 말을 대신 읽었어요. 이야기를 끝낼 수 있어서 기뻐요. 그리고 그 말이 별이 되는 걸 보았어요. 편지를 쓴 뒤 하나는 그것을 접어 유리병에 넣고 마을의 우체국 앞 나무 아래에 묻었다. 다음 날 아침 그 나무엔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그건 윤하가 좋아했던
편지 속에 등장했던 노란 들꽃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하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창가에 앉아 별빛을 읽던 아이는 아니었다. 하나는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편지는 도착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다. 말은 언젠가 도달할 곳을 찾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읽고 기억한다. 그날 밤 별의 편지함이 조금 더 밝게 빛났다. 하늘 어딘가에선 또 다른 편지 하나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는 창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밤은 누구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 그 말에 응답하듯 별 하나가 부드럽게 깜빡였다. 그 별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노랗지도 푸르지도 않은 은은한 연분홍빛. 하나는 별빛 아래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그 손바닥 위로 작은 편지 조각 하나가 내려앉았다. 이 편지를 쓰는 나는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무겁고 단단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숨을 고르며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지를 읽지 않고 잠시 멈췄다.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편지도 기억을 건네는 편지도 많았지만 이렇게 감정의 한가운데에서 멈춰있는 말은 처음이었다. 하나는 그날 밤 편지를 접어 창틀에 올려두고 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이 닿자 별은 작게 떨리며 편지를 다시 끌어올렸다. 그리고 하늘엔 그 편지를 감싸는 듯한 새로운 별빛이 피어났다. 그건 누군가의 마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 하나는 그 별이 완전히 빛날 때까지 매일 밤 그쪽을 바라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편지는 언젠가 답장을 받는다. 그건 하나가 새롭게 적은 문장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밤. 하나는 조용히 노트를 펼치려다 멈췄다. 책상 위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놓인 작은 빛의 흔적.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이번에는 편지의 겉면에 아주 작게 쓰인 글자가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하나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잘 지내니? 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용서하지 못했던 그 나를. 나는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그 장면을 꿈에서 반복해. 혹시 너는 그 날을 기억하니? 짧지만 또렷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 속엔 자신에게 쓰는 편지라는 낯설고도 아픈 고백이 있었다. 하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덮고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는 가장 오래된 용기를 꺼내는 일이다. 그 문장을 쓴 순간 하늘의 별 하나가 서서히 방향을 바꾸며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하나는 알 수 있었다. 이 편지는 이제 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하나는 처음으로 짧은 답장을 썼다. 기억은 그대로지만 지금의 너는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너를 조금씩 안아줘도 괜찮아. 하나는 그 답장을 창가에 올려두고 별을 향해 살짝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창가에 둔 답장은 사라져 있었다. 하나는 그것이 하늘로 다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은 맑고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하나는 긴 소매를 걷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녀는 동네 우체통을 지나며 다시 별을 생각했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는 순간에도 그 마음 어딘가엔 전하고 싶은 편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하나는 별빛 아래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편지가 도착하지 않아도 좋았다. 때로는 기다리는 일 자체가 편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때였다. 공기 속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별 하나가 깜빡인 것도 아니었고 편지가 내려온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한 기척.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디선가 작고 흐릿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으면. 그건 편지보다 짧았고 말보다 더 조용한 마음의 울림이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노트에 한 문장을 남겼다.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새로 피어났다. 그날 밤 그 별 아래로 아주 낯선 편지 하나가 내려왔다. 그것은 다른 편지들과 달랐다. 종이가 아닌 아주 오래된 책갈피처럼 생긴 얇은 천조각. 천 위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꿈에서조차 너를 부르지 못했어. 그래서 별에게 묻는다. 이 말이 언젠가 내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하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느꼈다. 이 편지는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쓰였지만 전해지지 못했던 과거의 마음이었다. 하나는 노트를 펴고 새 페이지에 적었다. 지나간 말도 기다림 끝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건 여전히 현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천조각을 노트 안에 끼웠다. 그 순간 노트의 페이지 가장자리가 별빛처럼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건 하나도 처음 보는 반응이었다. 그 반짝임은 그 편지의 주인이 아직 어딘가에서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자신이 먼저 누군가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그 편지가 향하는 길을 따라 다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나는 노트에 그 천조각을 붙이고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별은 매일 밤 아주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 궤적은 지도를 그리듯 하나의 길을 만들어냈다. 며칠 후 별이 향하는 끝에 작은 마을 이름이 떠올랐다. 유성촌. 지도에서도 거의 사라진 이름이었고 도시에서도 버스를 3번은 갈아타야 닿는 먼 곳이었다. 하나는 배낭을 꾸렸다. 그 안엔 편지 노트, 천조각, 손전등, 그리고 별빛을 닮은 작은 병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병엔 유나의 편지를 읽고 남겨진 빛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그 빛이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거라 믿었다. 유성촌에 도착한 건 바람이 잦아든 저녁 무렵이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오래된 간판은 반쯤 지워져 있었고 하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하나는 숨을 고르고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느 골목 끝에 작은 서점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서점 앞엔 낯익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꿈에서조차 너를 부르지 못했어. 천조각에 적힌 문장과 똑같았다. 하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종이 냄새가 가득했고 가장 안쪽 조용한 책상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늙은 노인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책을 넘기고 있었지만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 편지를 읽었구나.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책을 덮고 마침내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은 흐렸지만 그 안엔 무언가를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사람의 깊이가 있었다. 그 편지는 50년 전 내가 쓰고도 보내지 못한 말이야. 노인은 손을 뻗어 하나가 꺼낸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는 천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난 너무 젊었고 너무 조급했지. 사랑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결국 말하지 못했어. 하나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았다. 노인은 허리를 조금 펴더니 책상 아래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접히고 접힌 한 장의 엽서가 들어 있었다. 이 엽서에 적힌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꺼낸 마음이었어. 그걸 붙이기 전날 그녀는 떠났지.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아직도 몰라. 하나는 조용히 엽서를 받았다. 그리고 천조각 위에 적힌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꿈에서조차 너를 부르지 못했어. 하나는 작게 중얼였다. 이제는 불러도 돼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불러도 괜찮을까? 그 순간 서점 안으로 한 줄기 별빛이 스며들었다. 책장 사이로 창틈 너머로. 그 빛은 노인의 손에 들린 엽서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늘에서 새로운 별이 피어났다. 그날 밤 하나는 서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로 떠오른 별은 다른 별보다 낮게 그리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 아래에서 하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전해지지 않은 마음도 다시 빛날 수 있다. 말해주지 못했던 이름도 언젠가는 불릴 수 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 한편이 아주 조용해졌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하나를 마을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는 더는 무겁지 않은 눈으로 그녀에게 작별을 고했다. 고맙다, 아이야. 덕분에 내 이야기가 이제 별이 되었구나.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또 누군가의 별을 찾으러 갈 거예요.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하나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남겼다. 편지는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이다. 창밖의 하늘에는 별들이 여전히 무수히 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작게 깜빡이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중얼였다. 오늘 밤 어떤 이야기가 내려올까? 그리고 창가에 앉은 채 그녀는 별이 건네줄 다음 편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